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102.3%, 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많은 거래와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그래서 바로 그 시점에 급매물이 쏟아집니다. 즉, 재개발에서는 핵심 진입 타이밍입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102.3%, 2022년 6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감정가보다 비싸게 팔린 물건이 많았다는 뜻인데요.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오를 시장은 어딜까요? 낙찰가율이 오르면 그 다음엔 재개발이 뜹니다. 지금 경매는 거의 유일한 규제 피난처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실거주 의무도 있어서 갭 투자가 불가하죠. 경매는 대출만 받지 않는다면 실거주 의무가 없어서 갭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이 많은 분들이 이 중상급지의 아파트의 물건들을 경매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이 경매로 몰리고 있고 그 다음엔 재개발 시장으로 돈이 옮겨갑니다. 지금 재개발이 다음 순서인 이유 오늘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엔 항상 사이클, 반복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재개발로 수요가 몰리죠. 지금이 딱 그 구간인데요. 아파트 가격은 상승장 이후에 쉬어가면서 거래는 막혔고 이 규제로 묶여서 실거주가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갭 투자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경매나 재개발은 갭 투자가 여전히 가능합니다. 아파트로 흘러가는 유동성이나 투자 수요는 멈추면서 사람들은 틈새를 찾죠. 그 틈이 바로 경매나 재개발인데요. 이번 낙찰가율 상승은 이 상급지 아파트에 대해 여전히 남아있는 투자 심리 플러스 사람들은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경매는 물건이 다양하거나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많아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많은 거래와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규제가 덜한 아직까지 남아있는 기회, 바로 재개발 구역으로 이동합니다. 서울 연립 다세대, 즉 빌라의 매매 가격 지수는 2021년 이후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2022년에 고점을 찍고 잠시 조정을 받았지만 2025년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최근 2025년 4월엔 100.29 그리고 7월엔 102.09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세가 지수도 비슷한 흐름인데요. 2025년 7월 기준 100.82를 기록했고 2023년부터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전세 가격이 이렇게 튼튼하게 올라주면 매매 가격의 지지선, 즉 하방이 있기 때문에 매매가도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량도 중요한데요. 이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량은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거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사고 파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죠. 가격이 조금 올라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게 새로운 기준이 되면서 다음 거래는 더 비싸집니다. 이렇게 거래가 쌓이면서 시장 가격이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죠. 부동산 플래닛에서 발표한 2025년 2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빌라 거래량은 9,175건으로 2024년 2분기보다 무려 33.7%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2분기 중에서도 이 월별로 보면 4월에 2,528건, 5월 2,995건, 6월 3,652건으로 최근 들어 더 상승하고 있죠. 매매가와 전세가가 오르고 거래량까지 늘어났다는 건 시장이 반등 구간으로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이미 시장에 선진입한 수요가 들어왔다는 신호인데요. 근데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데이터 알겠어. 거래량도 늘어.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 숫자들은 결국에 현장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고 우리는 그걸 해석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번 규제에서는 어떤 기회가 생길까요? 핵심은 투기가열지구내 거래 제한과 재당첨 제한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투기가열지구 내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입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이번에 모두
투기가열직으로 묶였죠. 이 규제는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 이후부터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정비 사업의 큰 단계는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 이 세 가지가 핵심인데요. 짧게 줄여서 조사관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즉 사업 초기부터 거래가 막힙니다. 조합 설립이 나면 입주까지 10년, 15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죠. 그 기간 동안은 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합원 입장에서는 돈이 오랫동안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조합 설립 인가 직전에 미리 매도를 합니다. 현금 흐름을 확보하려는 매도자들이 많아지면서 이 시점에 좋은 조건의 물건들이 시장에 나오는 거죠. 결국 재건축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 직전이 진입 타이밍이 됩니다. 일례로 성산시형 아파트가 15대책 이후 2억이나 빠졌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성산시형은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두고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시장에 물건이 많이 나오게 된 거죠. 재개발은 훨씬 더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관리 처분 인가 이후, 즉 사업 막바지 단계부터 거래가 막힙니다. 관리 처분 인가가 나면 이주와 철거만을 앞둔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4, 5년은 남았습니다. 이때는 나이가 많거나 자금이 필요한 조합원들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면서 관리 처분 인가 직전에 매도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시점에 급매물이 쏟아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한남 3구역이었죠. 관리 처분 인가 직전에 시장에 급매가 나오면서 그때 들어간 사람들이 훨씬 낮은 프리미엄으로 조합원 자격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즉 재개발에서는 관리 처분 인가 직전이 핵심 진입 타이밍입니다. 쉽게 정리를 해보면 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는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시점이 있다. 이 시점 이후에는 매도인들이 물건을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이 오기 전에 매도를 꼭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물건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점은 재건축은 사업 초기인 조합 설립 인가 직전,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 시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당첨 제한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번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분양을 받은 사람은 5년 동안 다른 정비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규제입니다. 서울은 모두 투기가열지구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 제한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재개발 구역 내에서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현금 청산은 거의 감정가 순으로 보상받는 구조라서 사실상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중에 신축 아파트 한 채를 이미 분양을 받고 또 다른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만약에 5년 내에 분양 신청을 할 것 같다면 하루빨리 매도를 해야겠죠. 지금이라도 매도해서 시세만큼 받는 게 현금 청산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미리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게다가 재당첨 제한은 이 세대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재건축 분양을 받으면 세대원인 아들도 5년간 제한을 받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주택자들은 물건을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시기에 급매물이 쏟아지고 그게 바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회인 거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아파트 거래는 막혔고 유동성은 재개발로 이동 중입니다. 매매가와 전세가, 거래량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력한 규제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 안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다는 거죠. 아는 사람들은 이미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고 이미 그런 물건이 있는지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내가 관심이 있는 지역을 직접 확인하고 조합 설립 인가나 관리 처분 인가 직전의 사업장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 구간이 바로 리스크는 낮고 수익률은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죠. 자, 다음 영상에서는 아파트, 특히 청약, 그리고 재개발 이 두 가지 안 중에서 어떤 게 더 나은지 각자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기준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